네, 불금에 이어지는 글로벌 라이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빠르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 너무 든든한 게 최근에 중국발 부동산 이슈가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서 예. 저희도 조언을 많이 구하고 싶은 상황에서 교수님께서 와주셔서 예. 오늘 저희가 좀 속속들이 좀 글쎄 많이 뭐 여쭤보겠습니다. 답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아유, 복잡해서. 네, 복잡한 이슈죠. 예, 저도 지금 뭐 사실 뭐 뉴스나 여러 이제 매체를 통해 가지고 뭐 너무 다양한 좀 뷰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좀 물론 이제 헝다 사태가 좀 있었지만 뭐 최근만큼 또 더 제 친구들도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예, 그래서 야 이거 중국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경제 뉴스를 안 보는 친구들도 이러다가 정말 과거의 어떤 금융위기 사태처럼 네. 그런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물어보는 친구들 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중국 경제가 뭐 진짜 총체적 난국이다. 뭐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나오는 이제 지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그런 걱정을 하게 많이 하는데요. 사실 요즘 이제 이렇게 보도되는 걸 좀 보면 네. 마치 중국이 곧 붕괴될 것 같은 경제가 그렇죠. 이제 막 그런 분위기로 막 예. 갑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보고 과연 우리는 대안을 가지고 중국이 붕괴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은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원래 자료라는 게 항상 보는 사람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긴 하지만 예. 지금의 분위기는 지나치게 위기론을 너무 크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너무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말씀하셨다시피 2, 4분기에 중국 경제 지표들이 실제로 시장은 한 7.1% 성장을 기대했는데 이제 6.3밖에 안 나왔고요. 그래도 상반기를 합치면 5.5%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낮은 수치는 아니죠. 원래 이제 중국이 5%에서 5.5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을 지탱하는 세 가지 이제 경제 성분이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크게 역시 내수고, 그다음에 투자고, 그다음에 수출입니다. 이 세 개의 실적들, 성분들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숫자는 맞췄지만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게 나빠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리오프닝을 선언하고 한 3개월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걸 이어가지 못하고 또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블 딥이다. 좋아지려고 하다가 다시 빠지는 게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그럼 상반기 때가 약간 일시적일 수도 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더블 DB로 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디플레이션 공포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7월에 8월 달 초에 7월에 경기가 어떤가를 했는데 더 악화가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 때문에 고민하는데 예. 여기는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 정부는 통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고민인데 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시장의 신뢰가 쌓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잘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러면은 중국 국내는 그렇다고 치면 중국 경제가 예를 들어서 전망이 괜찮다고 보이면 FDI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98년 이후에 최대의 저조한 퍼센트를 보여줬다. 25년 만에 지난달이 전년 대비 87%의 외자가 급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중국 국민은 우리 경제가 괜찮다는데 왜 해외 자본이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요. 예. 그럼 해외 자본은 중국이 저러는데 우리가 뭐하러 들어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시장의 신뢰가 굉장히 안 좋은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디폴트로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리고 실제로 비고이위안이라는 예. 아주 중국 제1의 네. 그리고 이 회사는요 작년에 중국 정부에 의해서 우량 기업으로 선정이 된 회사예요. 우량 기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밀어주는 기업인데. 예, 당연히 그렇죠. 예. 이제 민간의 1위고 지난 5년간 매출액이 1위를 하다가 올해 이제 안 좋아서 5위로 떨어졌는데 네. 자산이 320조 원입니다.
자산이 총 자산이 320조 원인데 300억 이자를 못 갚는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저도 뉴스 보면서 그죠? 야, 이거 앞뒤가 안 맞죠. 네,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달러의 채권에 대한 예. 이자를 갚는 건데 달러 조달 현상이 나쁠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예.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헝다 사태가 지금 한 2년을 끌고 있고 지난달에 3위 업체인 완다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굉장히 좋은 잘 버티고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또 이제 디폴트에 가까운 그런 흐름을 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1위 기업인 이 컨트리 가든마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부동산이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아시다시피 중국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예. 엄청난 연관 산업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그 아파트를 껍데기만 분양합니다. 예. 그러면 그 내장재, 가전제품 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요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분양이 안 되면 결국 이 돈을 다 자기 돈으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 이제 예를 들어 민간 업체들은 이제 신탁 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단 말이죠. 그럼 신탁 회사 자금은 모아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 돈을 정부 보증하에 낸 거 아니에요. 그럼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면 신탁 회사도 부실금융이 돼버리는 거고. 그럼 그걸 보증해 준 지방은행이라든가 또 일부 연쇄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게 디폴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뭐 리먼 브라더스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데 예. 직접적으로 그렇게 되기에는 액수가 일단 300억밖에 안 되고 예. 중국 정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시진핑이 특히 이런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거주하는 데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회사들이 무분별하게 자금을 차입을 해서 건설을 하는 풍조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이거를 규제하는 조치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일정한 그 소위 수치를 제시하고 우리도 뭐 LTD, 뭐 LTV, L 맞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대출 못 받을 채우면 돈 안 빌려준다 하는 것처럼 회사들의 구조 조정, 그러니까 자생적인 조정을 정부가 요구를 했죠. 그래서 그걸 못 채우면 너희 주식 더 발행 못해. 사실은 시장경제 꽃이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본을 이제 차입을 하는 건데 네. 그거 안 되죠. 회사채 발행도 못해. 그리고 또 하나는 대출 맘대로 못해. 이렇게 되니까 자금난에 봉착을 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기존에 게 팔려야 그걸 갚고 다시 건설에 들어가는데 이런 분위기가 몇 년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안 하는 거고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일으키려고 미세한 조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시장에 신뢰를 못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일반 그 실소비자들은 지금은 사야 될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불안 심리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축으로 다 돌아서는 거예요. 돈을 쓰지를 않고. 음. 가처분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저축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저축도 적절한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일으킬 성장 산업이 있으면 투자를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꽉 막혀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 정부는 이번 기회에 계속 자신들의 속을 썩였던 이 소위 부동산 기업을 좀 구조 조정하는 계기로도 좀 삼으면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파장이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이제 경우가 있었는데요. 중국은 그 질서 있는 정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간 기업이 망하더라도 민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기업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구책을 최대한 강구하고 당신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팔고 해서 해결을 좀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와줄게 이런 거거든요. 그 모델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해남항공이라고 해남항공이요? 그 이제 민영 이쪽의 항공 회사인데 예. 해남도 아시죠? 네. 예, 이제 해남항공이라는 회사가 문어발처럼 벌리다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총수의 사재와 뭐 하여간 모든 자산을 팔고 이제 결국은 이제 국유화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제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불안 심리를 계속 조장을 하니까 예. 경제가 살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경제가 안 살아나면 산업 생산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 구매 지수도 계속 떨어지는 거고 이걸 바라보는 시장 관찰자들은 아직 중국은 그런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을 하고 막 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시장에서 그러면 저희 같은 이제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중국 정부가 이 지금 헝다 사태도 사실 2년 동안 흐지부지해서 계속 이제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고 요번에도 이런 사태가 좀 터졌는데 그럼 이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좀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뭐 결국 외국인 자본의 어떤 신뢰로 넘어갈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컨트롤 뭐 할 수 있을까요? 중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예. 중국 정부는 통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 우리가 보통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얘기하는 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파생 상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미국 내에서만 파생이 된 게 아니고 해외로도 많이 가서 도저히 이게 어디에서 터졌는지를 잡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의 요 부채 구조는 해외로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외 자본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중국 내부에서 했기 때문에 돈줄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역외 펀드를 많이 발행을 했고 그거에 대한 이자가 계속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말 돈이 없으면 역외 펀드에 대한 거는 디폴트를 하면서 이제 국내적 불안이 더 크니까 국내 부분은 일단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둘 다 모른 척하면서 그냥 흐지부지하면서 가는 방법이 있겠고 네. 하나는 이제 중국 정부가 완만하지만 뭔가 약간씩 조금씩 대책을 내면서 이렇게 좀 개선해가는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이 부동산의 흐름이라는 게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 지금 뭐 이 비구이유엔 같은 데는 약 3,000개의 공사 현장을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고용 인원이 30만 명이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신도시를 3,000개를 지금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너지면 큰일이잖아요. 중국 정부가 그런 것 때문에 이 회사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 그거는 정부의 그 능력에 대한 의구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정부 못 믿겠다 이렇게 되면 그거야말로 더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정도로 조정을 할 거다. 다만 그게 뭐 한 달, 두 달, 예. 몇 개월 안에 끝내는 게 아닌 거죠. 지금 헝다도 거의 2년을 끌었고 예. 그러고 아직도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요. 중국 정부는 더 쓰라는 거예요. 니네 돈 더 쓰고 더 정리하고 이러는 건데 그러고 나서 그나마 잘하고 있다는 완다까지 터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더니 이 비구이웬이라는 데는 중국에서 하이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특히 상대적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안 했고 건설, 개발 이런 쪽에만 특화된 기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업마저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믿을 게 없는 게 아니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예. 중국도 이 부분을 놓치면 국제적인 신뢰라든가 그렇죠. 내부적인 신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그 소위 디폴트 상황이 만연되는 이런 현상으로 가게 놔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액수도 일단 현재는 좀 적고요. 적고. 네. 교수님 그러면 결국 이 중국의 부동산 사태를 바라보는 우려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하나는 정말 내관처럼 터져버려서 리먼처럼 글로벌 시장에 완전 충격을 줄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른 우려 중에 하나는 그럼 이런 이슈들이 자꾸 쌓여서 일본의 장기 불황처럼 중국도 이제 불황기에 가는 거 아닌가.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닐까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 혹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도 찬반양론이 많이 갈리고 있고요. 또 우리도 그런 시각이 있는데 이제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일본하고는 경우가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다르다. 왜 다르냐? 예. 일단 일본은 선진으로 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중국은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닌 거죠. 고점은 찍었다, 일본은. 지금도 올라가다가 지금 예, 이렇게 예. 됐으니까 그게 이제 그 뭐
잃어버린 30년으로 갈 것도 별로 없어요. 언제 뭐 그 전에 뭐가 있어야죠. 그죠? 이제 막 올라가던 상황이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동등 비교가 어렵고 또 하나는 이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에 국제 체제 분업 체제에 들어오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가 한 40%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시장이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중국이 아무리 경제가 나쁘고 지금 어려워도 중국이 제1 무역 파트너 또는 제2 무역 파트너인 국가가 150개국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연계가 돼 있단 예, 말이죠. 그러면 맞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아. 풀리면 제조를 해서 하이테크는 아니더라도 그런 면에서 그 출발점도 다르고 이제 그 당시 30년 전에 일본과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그리고 여전히 중국은 통제 경제에 있고 특히 금융은 관치 금융이란 말이죠. 그리고 더 큰 거는 중국이 세계 최대 외환 보유국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쓸 거가 있어요. 다만 그걸 확 썼다가 추가적으로 해결이 뭐가 안 되면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꺼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태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약 예. 4조 원, 그때 돈으로 그때 한 200대 1 했을 때거든요. 800조 원입니다. 800조 원을 경기 부양 자금으로 풀었는데 이게 경기 부양으로 간 게 아니고 주로 부동산, 주식 시장으로 갔어요. 지금 많은 중국의 그 관료들은 그 당시에 잉태했던 잘못됐던 그런 제도가 중국에 거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제 책임자들은 예.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과도한 부양책을 써서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시도를 안 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예. 했는데 안 되면 우선 그 위기는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스텝이 안 따라주면 그건 고스란히 또 다른 부채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 더 큰 돈이 필요한데 언제까지 요소의 투입을 가지고 예. 이걸 넘어갈 거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굉장히 조심하면서 예. 눈치를 보고 눈치 보고 있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일본과는 좀 다르다. 잃어버린 30년이 그 일본과는 환경이 좀 다른데 하지만 중국이 예전에 과거의 어떤 학습 효과를 이제 통해서 확 풀고 그러한 부분은 안 해야겠지만 그러면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컨트롤하다 보면은 약간의 불황이 좀 길어질 수는 있다. 이렇게 저희가 좀 해석할 수 있는 예, 거죠. 예. 그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다만 이제 중국도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시진핑 체제는 이 국제 경제에서 살아남으려면 특히 이제 미중 경쟁이 강화되면서 하이테크 기술,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또 며칠 전에 행정명령에 사인했잖아요. 양자 컴퓨터.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이 제한하는 부분을 뚫고 가지 않으면 중국이 소위 자신들이 얘기하는 과학기술 사회주의가 이 형성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어떤 형태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발전을 하려고 매우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이 있는 거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 경제가 나빠지니까 이제 탈 중국 해야 된다. 모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다 그럴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도태가 되는 거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도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뭐 원래 그런 뭐 안 거예요. 사면 그럼 되는 뭐 거고. 한중 경제 구조가 나빠졌다고 그러는데 사실 사드 전부터도 네. 반도체만 괜찮았지 네. 다른 부분들은 이미 안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사양 산업으로 분류됐던 게 갑자기 중국이 제조 염가의 노동력을 공급하면서 한 2, 30년 잘 버틴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는 이제 다변화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 그것도 꼭 중앙정부랑 할 필요는 없죠. 지방정부라든지
그 하부 단위에서 얼마든지 그런 교류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는 게 옛날에 이제 일본도 불황에 빠지면서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차이나 플러스 원을 얘기했어요. 중국이 있는데 그걸 왜 놔두냐. 거기다 다른 거를 더해야지. 저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차이나 플러스 원은 저작권이 저쪽에 있으니까 쓰기 그렇고 우리는 차이나 플러스 알파를 해야죠. 중국 시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예.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는 거고요. 예. 그리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과 대만의 반도체가 없으면 하이엔드 그렇죠.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얼마든지 중국이 필요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예. 기초를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새로운 거 만들어야죠. 소재, 부품 뭐 이런 것들 중국이 필요한. 우리 왜냐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의 80%가 중간재란 말이죠. 근데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자기네들이 국산화한 것도 많고 수입 안 해도 되는 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도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시장 다변화의 길인 거지 네. 나라를 바꾸는 게 시장 다변화는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 중에 우리가 요즘 체크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부동산 이슈도 만만치 않지만 청년층의 고용 불안 관련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업률이 너무 높다는 이슈가 이 네, 부분이 네. 혹시 좀 중요하게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이제 사실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게 사회 불안 요소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뭐 요새 통계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 대한민국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청년 실업이. 중국은 1년에 뭐 보통 청년 실업이라는 게 16세에서 24세인데 그 안에는 올해만 해도 1,158만에 달하는 대졸자가 나오고요. 그 전에 취업을 못했던 항상 200만, 300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일자리를 1,400~500만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게 단순 제조업 뭐 너무 이런 데 들어가는 일자리라면 괜찮은데 네.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하려고 하죠. 하이테크라든지 고임금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나 취업 안 해. 그러고 이제 그 탕핑족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부추 아시죠? 부추 먹는 네. 부추. 예, 예. 부추가 바람이 불면 바닥에 쫙 깔립니다. 바람이 안 불면 자기가 일어나서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싶어갖고 청년들이 지금 바닥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문제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고학력자들을 방치하면 경제가 활력을 잃게 돼 있죠. 예. 그럼 노동의 품질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많이 논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취업할 산업 환경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장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1.3% 6월 달에 고점을 찍었고 7월부터 발표 안 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네. 발표 안 하기로 한 이유는 이런 걸 자꾸 얘기해봐야 사회 불안 요소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단단이라는 교수가 정말 목숨 걸고 실질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46.5%다. 자기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왜냐하면 중국은 원래 이 통계 허구가 많지만 나 취업 안 할 거야 그런 사람들 빼고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아르바이트하면 취업 인구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21.3%가 나왔는데 이걸 진짜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거는 뭐 40~50% 40몇 프로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실업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뭐가 돼요? 이 사람들이 이게 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세계적인 국가가 되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래서 시 주석을 응원했고 그랬는데 취업이 안 돼? 지금 비싼 등록금 내고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집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시진핑의 최대의 지지자에서 시진핑 체제의 최대 감시자가 되는 거고 SNS도 잘하죠. 컴퓨터도 잘하죠. 논리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 불안 요소를 더 이상 안 만들기 위한 고육직책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니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그것도 발표를 안 하는 거야? 이게 또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청년들마저 예. 아니 개선이 안 되는 모양이지 계속 나빠지는 모양이지 그럼 우리는 어디에 기대야 돼? 이런 이제 불안감이.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이런 거를 해소하려면 시장의 신뢰를 해소해야 되고 시장의 신뢰를 증진시켜야 되고 예. 이 시장의 신뢰를 증진시키려면
미국과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미국이 막는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핑계를 잡고 왔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 카드를 써먹을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되는 예. 이런 구조에 빠져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이렇게 뭐 해외 자본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서 또 경제 안보에 대한 침해에 대한 뭐 반간첩법이라든지 대외 관계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소위 경제 활동을 약간 제약하는 이중성을 또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데서 중국이 벗어나야 국내 내수에 대한 신뢰도 줄 수 있고 예. 해외 자본에 대한 신뢰도 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은 예.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네. 같고 그것 때문에 많은 그 중국을 관찰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우려의 시각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청년 실업률도 마찬가지고 뭐 부동산 위기도 있지만은 인구도 지금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복합적으로 이런 지금 악재가 계속 껴 있는데 그럼 이제 중국 내에서 이 교수님께서 보시는 약간 이제 중국 내에서 보는 이제 부양책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이런 부양책을 어떤 식으로 써서 이거를 네.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걸? 지금 일단은 예. 미세한 조정만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당분간은. 왜냐하면 지금 해서 효과가 딱 나타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를 했는데 그게 안 나타나면 그 다음에 쓸 카드가 적절하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글로벌 수요가 감소했고 기본적으로 네. 글로벌 수요 감소에다가 그에 따른 국제 산업 구조가 재편하는 중이고 중국은 거기에 껴서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공급망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나오는 전환기인 거지 이게 그대로 중국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애써서 자신들도 위안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설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걸 보여달라는 거죠, 국민들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부동산에도 투자도 하고 내가 가처분 소득을 쓸 수 있는 뭔가 구조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기업이 생겨서 취업이 돼야 돈을 벌고 그래야 이게 돌아갈 거 순환이 아닙니까? 되죠. 예. 이 지금 순환 구조가 구조적으로 악순환 지금 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렵더라도 시장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중국 정부의 흐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꼭 돈을 많이 안 쓰더라도 네. 우리가 더 시장 친화적으로 가겠다라든지 아.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아. 여전히 우리는 사회주의가 더 중요하고 이런 걸 가지고는 더 이상 해외는 더 설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중국 내부도 더 설득할 수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양책보다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을 해소해주는 예. 이런 것들이 먼저 생겨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말들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뒤집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중국적으로. 이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진짜 사실 돈을 얼마 쓰는 거는 뭐 사실 가능한데 맞아. 이 심리적인 방향성을 뒤집는다는 게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예.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이거 뭐-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빨리빨리 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예. 이 인구 구조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인구 절벽 예. 상황도 나타나고 중국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에 790만 쌍밖에 결혼을 안 했습니다. 보통 한 1,200~300만 쌍이 해야 되는데 그 인구도 예. 보통 1,400~500만이 증가를 해야 그게 그렇죠. 1%잖아요. 그렇죠. 0.06%. 예. 그런데 작년에 700만밖에 안 태어났어요. 야. 이게 지금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애를 낳으면 부양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꼭 부양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뭐 돈을 나눠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재반 시스템을 잘 만들어줘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분이 말은 쉽지만 매우 어렵죠. 한국도 어렵고 미국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가운데 돈을 또 무작정 풀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위엔화 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그렇죠.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그러면 또 자금 유출에 대한 걱정도 생기고 그렇죠. 수출에 대한 걱정도 생기고 야. 네. 그게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지금 예. 아주 어려움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효용성은 가지고 있는 데가 중국이다. 아까 글로벌 밸류 체인도 그렇고 그런 부분까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중국은 아니다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뭐 중국을 전공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 우려는 확실히 여전히 아직은 좀 불안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예. 업데이트는 계속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일단 뭐 중국 밸류체인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어떤 심리적 방향성에 대해서 개선하는 게 우선무다. 예, 이렇게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일단 일본과 중국은 좀 다르고 예, 그런 부분 한번 저희가 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밤에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